대통령,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요 집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자료를 다 모으시고 했던 그 모든 팩트를 오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징용 보상금 내역을 읽어주실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징용 보상금 기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인도상 5억이죠. 그리고 공간시작 3억. 그래서 3억불, 그래서 총 8억불에 걸쳐서 한일협정 때 일본으로부터 헌금이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정부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보상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사회치유재단 기금 잔액은 현재 56억 원으로 총 46억 원이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됐습니다. 2017년 6월까지 합의 기준 생존자 47명 중 38명 대상, 수령자는 34명, 1인당 1억 원씩 지급이 되었답니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비, 한국인 피해자 60명 혹은 61명이 지금 1인당 500만엔 상당을 수령했다. 500만엔입니다. 일본 돈 계산해보세요. 한국 정부는 전국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에게 1인당 4,3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나눔의 집 경기도에 의하면 등록된 분들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월 330만원과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의료 지원 등을 받고 있다. 국비 여성가족부 월 지원금 154만 8천원 2021년도 기준 의료 지원 간병비 피해자별 월 162만 1천원 21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와, 대단하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용 보상금, 강제 동원 보상 위로금, 박정희 정부 때 1974년 12월 21일에 제2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975년부터 77년까지 인명재산 조항 총 신고 건수 10만 9,580건 중 8만 3,519건에 대해 91억 8,769만 3천원을 보상, 인명보상은 8,552명에게 25억 6,560만원, 25억, 그리고 재산 보상에는 7만 4,967명에게 66억 2,209만 3천원을 보상했다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08년 6월 11일 시행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06년 세 차례 접수해서 21만 8,639건의 피해자에게 조선인 출신 일본 군인 3만 2,857명과 군무원, 군인들은 3만 6,702명, 노무자 14만 8,961명, 위안부 31명에게 강제징용 보상금으로 보상은 피해자는 약 7만 8천명에 대해 6,500억 원, 그리고 2023년 2월 기준 사망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부상자는 300만원에서 2천만원 가량을 지급했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1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과 보도자료입니다. 일제하 노동동원 관련 포스코 그룹은 2014년 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행정안전부 산하에 100억 중 60억을 약속대로 출연했지만 나머지 40억 출연 약속은 2018년 12월로 종료됐습니다. 4월 네 번째, 윤석열 정부 때는 2023년 4월 6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인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 제철 공사에서 징용 피해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약 2억 원입니다. 이상 징용 보상금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네. 징용 보상금과 위안부 보상금을 읽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지금, 네, 징용 보상금은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총 4번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요. 15명 중 11명이 제3자 변제를 수령해, 배상금 수령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거 피해자 15명 말고 또 대기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법에 김웅환 판사가 오판에 그 사건이 그렇게 3건에 15명입니다. 근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한 1100명 정도가 돈을 달라고 지금 법원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번에 3자 변제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00여 명을 계속 끌려다닌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민노총이 지용공사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머지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 1000명을 가지고 부대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로 마무리해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한국 정부의 단호한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이번에 좀 판사들도 바뀌고 해서 더 이상 이상한 판결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기본 조약에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도에 체결된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 국간 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제1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제2조 양제약국은 양제약국 및 그 국민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제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다. 1952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서명된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일반 제약국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제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일반 제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지속되었고 타방 제약국의 권한하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제2조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반 계약국 및 국민의 결산권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계약국의 선나라에 있는 것에 대한 복지와 일반 계약국 및 국민의 타방 계약국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여한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네,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3자 재단이에요. 1965년 한일여행 때 받은 배상금 있죠. 그 배상금으로 청구권 자금을 수혜를 입은 기업이, 국내 기업이 피해자 단체에게, 피해자들에게 주는 기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죠. 네. 네. 정치적인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업자들이죠.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항상 이러한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과 맞물려서, 특히 반일 문제는 이들이 항상 큰 이슈거리가 되고 평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기질 않아요. 뭔가를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징용 문제도 그렇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그 이야기를 이들이 남기냐면요. 여지를 남겨요. 개인 청구권 소멸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은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애매모호하게 말해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정부는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키기는 어렵다는 결론. 정부가 일본의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건 실칙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012년 대법원이 한일 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요. 그때 주심 대법관이 김용환인데요. 너무 기가 막힌 발언을 해요.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해요. 아니 건국 안 했어요? 윤미향은 무슨 식민지 국가라고 하지를 않나. 여기는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하지를 않나. 뭐 누가 쳐들어온다고 하지를 않나. 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막 촛불행동 부대들이 또 그러잖아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정권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2018년도 10월 대법원이 그 판결을 확정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정치인들, 자 변호사들, 그 다음에 보상금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드디어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해요? 올때같이 모이죠? 예, 모여가지고 그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판결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경제보복이 진행이 됩니다.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우대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저희 한국이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 허가가 있고 개별 허가가 있는데 포괄적, 개별 허가는 되게 어렵죠. 뭔가 수입을 하는 절차가 복잡한데 포괄적 허가로 해서 10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 혜택을 줬던 거예요. 유리하게 우리 한국에. 아시아에서는 예 어떤 부분이요? 핵심 부품. 네, 핵심 부품 뭐 여러 가지 부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전략물자 부품도 있고 뭐 IT 그다음에 불화수소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무대국으로서의 이거를 일본이 제재를 가합니다. 규제를 강화해요.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죠. 자, 윤석열 정부는 아주 발빠르게 한일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게 그 대안이 제3자 변제안이에요. 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제가 너무 심각하죠.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저기 대척점으로 서로 이렇게 지금 독대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는 대상 청구한 15명에게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11명이 현재 다 받아들였어요. 단 4명이 네 양금자 할머니인가요? 이춘식 씨. 예, 4명이 있어요. 전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 그 돈이 2억이에요. 근데 2억이 왜 2억이 됐나요? 원래 1억인데 이자가 복리 이자를 계산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2018년부터
계속 이자가 지금 증가하니까 4명은 돈을 안 받으면 이자를 포함해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계산으로 지금 이쪽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민노총을 비롯한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부추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일협정 미국 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하는 역사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도비를 바꿨잖아요. 네? 그걸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기점으로. 만약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중일전쟁부터입니다. 중일전쟁 이후 진주만 공습. 전쟁이 없었다면, 위안부 문제 없어요. 지금 문제 없어요.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거, 민노총이 주장하는 거, 이른바 강제징용 노동자랑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전쟁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지금 강제동원의 개념은 해외입니다. 해외. 일본과 해외예요. 그게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역사관에 가면 782만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전쟁하고 상관없이 그 전, 그 후 전부 다 이렇게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을 해놓으니까 그 유족들이 돈 달라고 지금 다 오는 거예요. 그 짬뽕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해외 강제동원 숫자를 밝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속파들 끼어서 지금 1000여 명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얘네들이 지금 공산을 만드는 그 주제입니다. 그 부대가 여기 1000여 명 이상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고 뭐 좀 결론부터 들어갈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지금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도 선정성, 선동 문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처절하게 사과 한마디, 여기 보면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막장 가혹한 노동, 나올 때 성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몇 안 된다. 탕방은 아주 리스크가 큰 그러한 노동이죠. 그리고 그러한 문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동상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동상이고 일본인 이미지 모델로 이들이 제작을 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클레임을 걸어서 지금 민사행정 소송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하단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배가 고파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이런 문구가 써있어요. 동상 밑에 하단에. 지금 그걸 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감금당한 우리 조선인들이 벽에다가 새긴 문구라고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페이크예요. 이거 가짜입니다. 뭐냐면은 1965년 조총련계에서 영화를 만들어요. 을사년의 매국노인가요?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제작자들이 영화는요. 이건 픽션이잖아요. 그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제작자들이 벽에다 본인들이 새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 조선인들이 새긴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동상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노총으로 지금 공청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출력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이겁니다. 이 사진. 이 사진 또 하나 기막히게 어제 제가 기사에서 발견했는데요. 그 유족을 피해자 집단이 행사 중 하나가 유족의 유해를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요. 그 배우 중에 한 명이 그 유족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사진을 들어요. 한반도 들고 있더라고 유족 유해를.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사진이 떡판에 있어요. 이 사진이 지금 이거는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거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이라고 판명이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 있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엊그저께 뽑은 거예요.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조선인으로 묘사를 해요. 이거 조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죠? 네, 칙고 패갱이에요. 패갱된 곳에서 도계만 가난한 일본인이에요. 1961년. 이 사진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끝장 마른 앙상한 이 사진은 옥바이드죠. 건설 현장에서 붙잡힌 일본인들입니다. 이거 조선인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네, 이 사진. 여기 또 빼짝 말랐죠? 이것들이 벗고 있잖아요. 이것도 강제징용당한 징용 무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조선인은 맞아요, 이거는. 그러나 효고현 욕구 형무소에서 추록한 죄수들이에요. 징용과 전혀 관계없는 사진들입니다.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여기 보면은 마샬 군도에서 일본 이게 저기 뭐지? 포로로 붙잡혀요. 미군에게 일본인들이. 그래서 보급팀이 차단이 됩니다. 못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빼짝 마른 거예요. 이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써본 거예요. 징용자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진을 합성을 해놔가지고 이게 징용자 우리 조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일본인이잖아요. 이거는 팩트예요. 저희들이 지금 뭐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